이번 시간에는 현대사회의 모습과 지속가능 발전 목표를 통해 지속가능 발전 교육의 개념을 이해하고 발표할 수 있습니다. 지속가능 발전에 대한 이해.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오늘 우리가 학습할 내용이 뭔지 간단하게 알려주시겠어요? 네, 한마디로 지속 가능한 발전 교육입니다. 네. 그럼 하나씩 차근차근 지속가능 발전 교육에 대해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속 가능한 발전 교육이 아직 잘 와닿지 않을 건데요. 그래서 오늘은 조영철 선생님과 함께 지속 가능한 발전 교육이 뭔지, 그리고 우리가 왜 알아야 하는지, 또 이 암을 어떻게 실천으로 이루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니다. 우리 학생들도 학습할 때 집중해서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속가능 발전 교육을 알기 전에 앞서 먼저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해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은데요. 지속가능한 발전은 현 세대와 미래 세대를 위한 인류가 함께 노력하여 달성해야 할 운명적인 과제입니다. 바로 운명인 것이죠. 그렇군요. 그럼 지속 가능한 발전이란 언제부터 나온 걸까요? 네, 지속가능 발전이란 용어의 역사적 흐름을 알아보기에 앞서서 먼저 그 뜻에 대해서 한 번 더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제가 운명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사랑처럼 운명이란 이미 정해진 거스를 수 없는 것이란 뜻이 들어있는 표현입니다. 이처럼 지속가능 발전은 미래 세대가 그들의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기반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현 세대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발전인 것입니다. 이러한 개념은 인류가 자연과 공존하면서도 인구 증가와 경제 성장 속에서 파생되는 전지구적인 문제를 해결하여 풍요롭고 그 삶을 누리고자 하는 의지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행복해지고 싶어 하죠. 하지만 이 행복이란 게 혼자만을 위한 것이 되면 독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좋아하는 과일 있죠? 그럼 바나나를 예로 해서 이 뜻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할까요? 바나나 나무가 내가 살고 있는 섬에 하나밖에 없다고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바나나 나무에서 열리는 바나나가 한꺼번에 다 익진 않을 텐데요. 만약 내가 먼저 익은 바나나를 먹거나 가져가 버린다면 다른 바나나가 익을 때까지는 아무도 그 바나나를 먹을 수 없을 것입니다. 또 바나나가 익을 때까지 섬 사람들이 기다리는데 나 혼자 먼저 바나나를 익을 때까지 따먹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행동은 사회 정의, 평화,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윤리를 저버리는 행동일 것입니다. 때문에 법이 있고 윤리가 있고 사회 정의가 있는 것처럼 지속 가능한 발전이란 말도 그런 이유에서 생겨난 것이라고 보면 쉽게 이해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해가 잘 될 것 같은데요. 그럼 지속가능 발전이란 용어가 언제 만들어졌는지 다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속가능 발전이란 용어가 공식적으로 처음 알려진 것은 1987년에 개최된 세계환경개발위원회에서 우리들 공동의 미래를 통해서입니다. 제목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세상은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는 공동체란 사회 속에서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때문에 혼자 또는 어떤 소수의 집단만의 이득만을 챙긴다면 모두가 행복해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죠. 또 혼자만 있다면 의미가 없죠. 함께 행복해야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것이죠. 저도 지금 결혼을 해서 아내가 있고 자녀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 친척, 친구, 마을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 하나 불행한 사람이 있을 때 참 많이 힘이 듭니다. 이게 바로 운명 공동체인 거죠. 네, 맞습니다. 지속가능 발전이란 말은 사회, 환경, 경제, 문화의 영역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아주 광범위한 개념입니다. 철학가도 같은 흐름을 가지고 있는데요. 여러분 다들 노래 좋아하시죠? 요즘 트로트가 대유행인데요. 이 트로트 노랫말을 보면 요즘 세대의 이슈,
그리고 그 문화가 반영되어 있다는 걸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럼 말씀하신 대로 그 시대에 유행하는 노래에는 그 시대상 그리고 철학이 담겨 있죠. 요즘 한국에선 힙합이 또 인기가 있는데요. 그 힙합의 근본 정신이 바로 헤이터 문화라고 하던데요. 헤이터는 무언가를, 누군가를 싫어하고 비판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독재의 시대를 넘어 민주주의가 발전하며 시민의 힘이 사회의 기반이 되는 것이죠. 바로 그 원동력은 헤이터 문화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네, 헤이터 문화에 대해서 잘 말씀해 주셨는데요. 좀 더 덧붙인다면 힘들게 차별받고 살던 흑인들의 비판 문화가 하나의 장르가 된 것이 바로 힙합 문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행복해져야 한다는 지속가능 발전의 의미를 이야기하며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바로 지속가능 발전이 세상의 철학적, 시대적 흐름과도 일치함을 이야기하고 싶어서입니다. 시대적 흐름에 대해 이야기한 만큼 실제 현 시대적 상황에 대해 잠깐만 언급해 보겠습니다. 교통과 통신, 기술 등 첨단과학 기술의 발달은 국경을 넘나드는 정치, 경제, 사회 영역에 활발한 교류를 증진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많이 사용하시죠? 이런 여러 가지 SNS 세대라고 할 만큼 우리 학생들은 국경을 넘나드는 활동을 몸소 실천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기존의 문화가 변동하고 또 새로운 문화가 창조가 되기도 하죠. 또 유튜브도 어마어마하죠. 유튜브는 전 세계 청소년 등 모든 사람이 국가적 경계를 허물어 버렸습니다. 유튜브를 통해 우리 학생들이 기성세대보다 직접 실천을 보여주고 있죠. 이러한 현상을 글로벌레이션이라고 하죠. 네, 글로벌리제이션, 곧 세계화라는 말이죠. 혹시 너목보란 프로그램 아시나요? 이 프로그램은 우리나라에서 시작돼 미국, 스페인, 영국 등 세계 곳곳에서 그 나라의 특성에 맞게 다시금 제작이 되어 상당한 인기를 끌었다고 하는데요. 바로 이 예가 글로벌리제이션에 아주 적합한 예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글로벌리제이션의 논리가 초창기에는 세계 열강의 문화를 약소국에 퍼뜨려서 그들의 문화로 세계를 지배하려는 검은 의도가 있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긍정의 방향으로 등장한 새로운 개념이 글로컬리제이션인데요. 좀 어렵죠? 말 그대로 우리 마을, 우리 지역이 세계 속의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게 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마을 공동체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말이죠. 지속가능한 발전이란 개념도 초창기에 강대국의 논리에 맞춰진 부정적인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비슷하죠. 인간의 모습만 봐도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완벽한 사람은 없죠. 엄마의 젖을 먹고 그럴 때부터 어찌 보면 본능이 강했던 아이에서부터 시작해 걷기 시작하고 이성이 발달하며 인간다운 모습으로 성장을 하죠. 지속가능 발전도 이와 같습니다. 어찌 보면 유기체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아, 그렇겠군요. 그럼 이어서 조금만 더 설명해 주시겠어요? 지속가능한 발전은 오랜 기간 다양한 논의를 통해 환경뿐 아니라 사회의 경제 분야 전체의 지속가능성을 유지와 그리고 관련된 것으로 폭넓게 해석하는 추세입니다. 또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개념이 고정된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변화하는 과정 속에서 있습니다. 각 나라와 지역은 지속가능 발전 개념의 형성 과정이 갖는 역사적 의미를 고려하면서 자신의 상황에 맞게 해석해 적용하고 있죠. 우리 학생들 BTS 정말 좋아하죠. BTS가 요즘 전 세계적 아이돌로 급부상했는데요. 이러한 인기도 바로 전 세계의 모든 청소년을 비롯한 팬들의 기호에 맞게 노래를 만든 곧 사회적, 시대적 흐름을 잘 읽어낸 노래였기 때문에 인기를 얻어낸 결과라고 할 수 있죠. 곧 한 나라만이 아닌 전체 나라 사람들, 전 세계 사람들을 행복하게 한 BTS의 노래가 지속가능 발전의 문화적 영역에 아주 좋은 예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지속가능한 발전은 결국 현 세대 그리고 미래 세대에게 꼭 필요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네요. 우리 몸과 같은 거네요.
퇴보하지 않으려면 열심히 관리를 해야 하듯 이 세계의 자연과 그리고 인류가 이룬 산물들을 잘 보존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많은 고민이 필요하겠네요. 우리 모두가 행복해지려면 말이죠. 이 글로컬리제이션에서 글로컬이라는 개념은 지역적으로 생각하고 또 행동을 지역적으로 해라 라는 말에서 시작된 개념입니다. 결국 세계 체제 속에서도 지역의 중요성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죠. 바로 BTS가 작은 땅을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전 세계로 뻗어나간 것이 진정한 글로컬리제이션, 지역의 세계화를 이룬 아주 좋은 예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럼 글로컬제이션은 두 가지로 설명할 수가 있겠네요. 하나는 삼성처럼 세계적인 회사의 상품이나 마케팅이 어떻게 지역에 맞도록 변화하고 수정하고 적응하느냐 하는 것과 다른 하나는 BTS처럼 지역적인 것이 어떻게 세계성을 가질 수 있도록 변화하고 적응하느냐 하는 것이네요. 그래서 글로벌리제이션을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전환이 요구되는 것입니까? 네, 맞습니다. 그게 바로 글로컬리제이션인 거죠. 각 지역이 가지고 있는 문화적 정체성의 유지 또는 발전을 새로운 문화의 창조와 확산으로 이어질 수 있게 하는 것, 이게 바로 글로컬리제이션입니다. 지금까지 지속가능 발전의 다양한 영역 중 문화적 영역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해봤습니다. 지속가능 발전 목표. 지속가능 발전은 경제 발전, 환경 보전, 사회적 평화를 전체적으로 실현시키기 위해 생산, 소비, 교육, 문화, 생활 전반에 걸쳐 패러다임의 전환이 요구되는 개념입니다. 그렇지만 무엇보다 사람들의 태도와 가치관의 변혁을 전제 조건으로 삼기 때문에 교육을 통한 의식개혁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육을 통한 의식개혁이 우선적인 과제인 것입니다. 이런 토대 위에 유엔은 지속가능 발전 교육 10년을 내세우기도 하였습니다. 지속가능한 발전 교육 10개년을 실천하기 위해서 그동안 국제사회에서는 지속가능 발전 교육과 관련된 국제 문서와 교사용 지침서가 발간되기도 했죠. 아마 지금 학교 학생들이 배우고 있는 지속가능한 발전 교육의 주제, 내용, 방법 중 어느 하나는 이 지침서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네, 이미 우리 학교 현장에 학생들이 배우고 있는 많은 교과 내용 속에 지속가능 발전 교육이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그럼 더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자. 지속가능 발전 또는 지속가능 발전 교육이라는 단어는 대부분의 일반인에게는 아직 잘 알려지지도 않은 생소한 개념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지속가능 발전이라는 용어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우리 학생들은 몇 번이나 익숙하게 들어봤을까요? 더 심각한 것은 일반 대중뿐만 아니라 정부, 그리고 공공기관, 학교에서도 지속가능 발전을 낯설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지속가능한 발전 교육은 단지 환경관리교육의 새로운 이름으로 생각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지속가능한 발전 교육이 개발교육과 환경교육의 합친 것이라고 생각하니까요. 지속가능한 발전 교육은 환경교육만의 이야기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환경, 경제, 문화 영역 등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영역에서 필요한 것입니다. 그럼 지속가능한 발전 교육의 핵심 목표라고 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를 하나씩 살펴볼까요? 지속가능 발전 목표는 유네스코가 큰 축이 되어 전 세계가 전 인류의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약속한 17가지의 목표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럼 각각에 대해서 조영철 선생님과 하나하나씩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로는 모든 곳에서 모든 형태의 빈곤 종식입니다. 요즘 굶어서 죽어가고 있는 아프리카 지역 어린이들의 이야기는 흔하게 접할 수가 있죠. 이처럼 전 세계 곳곳에서 발생하는 빈곤을 근절시키고자 하는 목표가 바로 첫 번째 지속가능 발전의 목표입니다. 이를 위해서 반드시 전 세계의 협력이 필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군요. 두 번째 목표는 한번 제가 설명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목표는 빈곤 퇴치에 이어 기아 종식입니다.
바로 식량 안보와 영양 개선 달성 및 지속 가능한 농업 진흥을 통해 이 목표를 달성하는 것인데요. 2030년까지 기아를 종식시키고 모든 사람, 특히 빈곤층 및 영유아를 포함한 취약계층이 안전하고 영양가 있으며 충분한 식량에 접근하도록 보장하는 것이죠. 기후변화를 막는 문제도 바로 이 목표와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식량 문제는 곧 농업에 얼마만큼 효율적인 생산이 있느냐 하는 문제인데 농업은 기후와 뗄래야 뗄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물도 마찬가지이고요. 세 번째 목표는 모든 연령층의 모든 사람을 위한 건강한 삶의 보장 및 복리 증진입니다. 이 안에는 2030년까지 전염병인 에이즈와 결핵, 말라리아 및 열대 풍토성 소외 질환 종식이 들어있기도 합니다. 아, 그렇군요. 지속 가능한 미래는 물, 음식, 깨끗한 공기, 사회적 평화, 인권과 양성평등과 같은 생명을 위한 모든 필요한 조건이 보장되고 빈곤, 환경 파괴, 지나친 소비, 인구 증가, 건강위기야 문맹과 같은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는 한 가능하지가 않겠네요. 이런 면에서 지속 가능 발전을 위해서는 방대한 과제와 모두가 함께 할 수 있는 노력이 요구가 되겠네요. 네 번째 목표는 포용적이고 공평한 양질의 교육 보장, 그리고 모두를 위한 평생학습 기회 증진입니다. 우리 지금 교육을 받고 있죠. 이러한 양질의 교육이 모두에게 공평하게 기회가 돌아간다는 뜻인데요. 우리나라도 중학교 과정까지 법적으로 의무교육이죠. 이러한 교육의 법적 강제화도 이 목표를 실천하기 위한 하나의 노력이라고 할 수 있겠죠. 다섯 번째는 양성평등 달성 및 모든 여성과 소녀의 권익신장, 곧 성평등입니다. 아직까지도 전 세계 모든 곳에서 모든 여성과 소녀에 대한 차별이 종식되지 않았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키르기즈스탄의 예를 들어보면 아직까지도 그 나라에 길 가던 여자를 보쌈해가는 문화가 있다니 말이죠. 정말 말도 안 되는 성적 착취가 마구 행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아동결혼, 조혼 및 강제결혼, 그리고 여성 할례 등 유해와 간섭이 근절하는 것에서부터 정치, 경제, 그리고 공직생활의 모든 의사결정 수준에서 여성이 완전하고 효과적인 참여 및 리더십을 위한 평등한 기회를 보장하는 것이 바로 성평등을 달성을 위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도 아직 미흡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는 전 세계가 함께 노력해야 할 인류의 행복을 위한 공동의 과제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여섯 번째 목표로 가볼까요? 여섯 번째는 모두를 위한 물과 위생의 이용 가능성 및 지속 가능한 관리 보장입니다. 곧 물의 중요성에서 비롯된 환경 목표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2030년까지 모두를 위한 안전하고 저렴한 식수에 대한 보편적이고 공평한 접근 달성에 있습니다. 인간은 물 없이 살 수 없는 존재라고 할 수 있죠. 물은 정말 인간에게 있어서 필수 불가결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물이 정말 소중한 자원이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언젠간 고갈될 수도 있다고 이야기를 해서 우리는 자원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래도 행복한 나라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선진국가 유럽에 가보면 특히 독일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맥주하면 독일이 유명합니다. 그 이유는 양질의 물이 부족해서 기인한 것입니다. 독일은 다른 유럽의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석회질 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은 반드시 정수해서 먹어야 되고요. 이로 인해 술인 맥주가 발달한 것이죠. 진짜로 유럽에 가면 고급 호텔에 가서 샤워를 할 때 나오는 수돗물이 우리나라처럼 좋지 않고 피부가 뻣뻣해집니다. 우리나라는 참 행복한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더 좋은 물을 잘 사용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곱 번째 목표는 에너지 문제입니다. 모두가 위한 저렴하고 신뢰성이 있으며 지속 가능하고 현대적인 에너지에 대한 접근의 보장입니다. 곧 신재생 에너지로의 에너지 전환이 필요한 시대에 사회적, 환경적 흐름에 부합된 아주 중요한 목표죠.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 태양광이 집에 설치되어 있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2030년까지 전 세계 에너지원을 구성해서 재생에너지의 비율을 상당히 증대한다는 것은 구체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 정말 중요한 문제죠. 에너지 문제 해결 없인 전 인류의 지속 가능한 발전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일 것입니다. 그럼 이어서 8번째 목표입니다. 8번째는 양질의 일자리와 경제의 성장입니다.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고부가가치 부분, 노동 집약적 부분에 초점을 두는 다변화, 기술 개선 및 혁신을 통해 더 높은 수준의 경제 생산성 달성이 그 목표라고 할 수 있는데요. 환경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경제를 성장시킬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환경과 경제가 함께 하는 것입니까? 참 어려운 일이지만 우리가 꼭 노력해야 하는 일이죠. 그럼 9번째 목표는 회복력 있는 사회 기반 시설 구축, 그리고 포용력이고 지속 가능한 산업화 증진 및 혁신 촉진입니다. 말이 좀 어렵죠. 아직까지 개발도상국에서는 도로, 위생, 전력, 수자원 등과 같은 사회 기반 시설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진보 기술은 자원과 에너지 효용성 증대와 같은 환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의 수반이 되어야 합니다. 여기에는 정보통신 기술의 혁신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얼마 전 인터넷 통신, 휴대폰 요금이 낮아진 것 알고 계시죠? 이러한 것들이 모두 정보통신 기술의 혁신으로 가능한 일이기도 하며 기업의 횡포를 막는 일이기도 하죠.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잘 아시죠? 전기차로 유명한 사람인데요. 이 CEO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인공위성을 쏘아 올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전 세계에 가장 저렴하고 빠른 인터넷 통신을 제공하고자 하는 프로젝트 때문인데요. 바로 이 기술도 정보통신 기술의 혁신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다문화의 사회가 되고 있죠. 하지만 아직까지도 사회 곳곳에서 나이, 성, 장애, 인종, 민족, 출신, 종교 또는 경제적 기타 신분에 따른 차별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가요? 친구들끼리 문화적 다름이 잘 인정하고 있나요? 차별하고 있진 않나요? 이러한 차별에 종식시키는 것이 바로 10번째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11번째 목표 말씀드릴게요. 포용적이고 안전하며 회복력 있고 지속 가능한 도시와 정주지 조성입니다. 말 그대로 살기 좋은 도시, 지속 가능한 도시를 만드는 것인데요. 2030년까지 모두를 위한 적절하고 안전하며 저렴한 주택, 그리고 기초 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보장하고 빈민가를 개선하는 것, 바로 그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12번째는 지속 가능한 소비 및 생산 양식의 보장입니다. 바로 소비와 생산에는 책임이 따르는 것이죠. 삶의 질을 높이면서도 자원 낭비나 오염을 줄임으로써 경제적 활동으로 인한 복지 혜택이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혹시 공정무역 들어보셨나요? 공정무역은 착한 기업, 착한 소비, 이런 것들이 이 목표를 실천하기 위한 행동들 아닐까요? 그럼 이어서 13번째부터 15번째 목표를 한 번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13번째부터 15번째까지는 환경과 관련한 직접적인 목표라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13번째는 기후변화 대응, 14번째는 해양 생태계, 15번째는 육상 생태계입니다. 인류의 생존을 위해 환경의 중요성은 말할 것도 없는데요. 2019년은 역대 2번째로 따뜻한 해였다고 합니다. 역대 가장 따뜻한 10년의 마지막 해이기도 했습니다. 그럼 2019년만이 아니라 2010년부터 지금 기후변화가 심각하게 있었다는 것을 말하기도 합니다. 이산화탄소 그 배출량이 점차 심각한 수준으로 늘고 있는데요. 2019년에 그 기록을 새롭게 세웠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는 앞으로도 계속 될 거라고 하네요. 그러면 전 세계의 미래 지도를 보신 적 있나요? 현재 기후변화로 높아지고 있는 해수면의 온도는 전 세계의 미래 지도에서 점점 육지를 바다로 덮어가고 있습니다.
이는 가난하고 위험에 취약한 사람들에게 더 큰 영향을 주고 있죠.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해양 생태계와 육상 생태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매년 해양 산성화가 심각해지고 있으며 매년 1,300만 헥타르의 산림이 손실되고 있습니다. 정말 심각한 상황이네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지속가능 발전 교육을 배우고 있는 것이겠네요. 이제 이 배움을 실천으로 옮겨야 할 때인 거죠. 해양 생태계, 육상 생태계의 위기는 그대로 생물 다양성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해양을, 숲을 관리하고 사막화를 막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도 요구가 되는 시점인 것이죠. 우리나라의 경우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위기로 강제적으로 각종 매연을 내뿜는 공장 가동률이 현저하게 낮아졌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위기가 안타까운 일이나 오히려 우리나라와 전 세계 자연 생태계를 위해서 긍정적인 영향이 있었습니다. 2020년처럼 맑은 하늘을 본 적이 언젠지 요즘은 기억이 나지도 않을 것 같습니다. 아이러니하죠. 환경 위기를 우리의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하며 바로 지금 실천을 옮겨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16번째 목표는 평화, 정의와 제도입니다. 곧 국제살인사건, 어린이 폭력, 인신매매, 그리고 성폭력 위협을 다루는 것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평화적이고 포괄적인 사회를 촉진하기 위해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아동에 대한 학대, 착취, 매매 및 모든 형태의 폭력과 고문 종식, 또 부패 및 뇌물을 근절하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전 세계가 인류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함께 협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속 가능한 발전 교육은 국제 이해와 세계 시민 인식을 목표로 삼아야 합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는 내용들은 종족, 전 지구적인 이슈나 지속 가능성의 문제를 잊어버리고 국내는 경제, 사회, 환경 문제에 국한하는 데 다루는 경향이 있습니다. 지금처럼 세계화가 급격한 강도 높게 진행되고 있는 시대에 지속 가능한 발전의 문제는 국내적 정책과 제도에 의해서만은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17번째 목표가 필요한 것이고 지금 말씀해 주신 세계 시민 의식을 마지막 목표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쉼 없이 달려왔는데요. 한번 정리해 주시겠어요? 지속 가능한 발전 교육은 바로 전 인류가 운명 공동체라는 인식을 갖게 함께하고 협력해 나간다야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전 인류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전 지구적 노력과 협력의 대안으로 지속 가능 발전 교육인 것이죠. 네, 정말 고생 많으셨는데요. 지금 수강한 학생들, 그리고 여기 계신 선생님, 모든 전 인류가 함께 협력하고 노력할 때 지속 가능한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